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확률 변수의 정의와 확률 변수와 관련된 핵심 개념인 평균, 분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확률 변수의 정의와 확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의 변수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 되죠. 그죠? 먼저 변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변하는 수치를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확률과 연관이 되었을 때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회 던져서 앞면이 놓은 횟수라고 한다면 앞면에 놓은 횟수는 0번에 놓을 수도 있고 1번이 놓을 수도 있고 2번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변수죠. 변하는 값을 취하는 값이 0에서 10까지의 변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변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또 확률과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면이 2번 놓을 확률과 앞면이 5번 넣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면이 5번 넣을 확률이 더 커 보이죠. 이렇게 이제 확률과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확률 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유한계의 값일 때 이 확률 변수를 디스크리트라고 하고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무한히 많을 때를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디스크리트 취할 수 있는 x의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유한계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인데 비해서 뭐 1에서 10 사이에 어떤 유리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유리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부르는데 continuous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을 활용해서 나중에 보다 상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2를 공부할 때 공부할 예정이라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discrete random variable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과 변수가 결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변수도 나타내야 되고 확률도 또한 나타내줘야 된다고 죠. 그래서 두 가지 확률과 변수를 동시에 나타내어주는 어떤 방식을 생각해 줘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으로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누적 밀도 함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함수 large f가 x에서 패고한 제로 1으로 가는 함수일 때 small f, small x는 large x가 취하는 값이 small x보다 적거나 같게 되는 이런 확률을 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 기호로 x 물결 표시하고 large f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률과 관계된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을 정의했고 확률에 대한 계산 방법을 이미 살펴봤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면 PA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PA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겠고 PA 합집합 B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되겠고 특히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서 PA 교집합 B가 0이 된다면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A-B는 PA-PB가 아닌 PA 교집합 B라는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A,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large F가 가지는 성질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px가 large x가 a와 b 사이의 확률 a에는 이퀄이 빠져 있고 b에는 이퀄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러한 경우에 이 확률은 fb-f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은 위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A라는 사건을 large x가 A보다 적거나 같은 사건, B라는 사건을 large x가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B보다 적거나 같은 사건을 B라고 한다면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은 B가 일어나면서 A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비교집합 A 컴플리먼트가 되기 때문에 우선 위에 공식을 써주면 PB- 교집합 A가 되고 이것은 또다시 A 교집합 B를 생각해 보면 A하고 같다죠.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A보다는 B가 항상 크거나 같다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PB가 PX가 B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여기 A가 빠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PX가 B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에서 PX가 A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빼줘서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이제 어떤 범위에 있을 large x가 어떤 범위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의 경우에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데 유효한 도구 중에 하나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되겠는데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랜덤 discrete random variable RGX가 주어져 있을 때 large x가 주어져 있을 때 PA라는 것은 정확히 large x equal A가 될 확률을 기호로 PA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P라는 것은 X가 취하는 정역을 X가 취하는 값이라고 하고 대응되는 값을 확률로 대응시켜주면 이건 하나의 함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 함수를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large x가 취하는 값이 small x1, x2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은 large x가 취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p라고 한다면은 pxi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고 px는 x가 0, x1, x2 이 값이 아니라면 항상 0이 돼야 되겠고 pxi들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는 건 여기서 무한대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유한계죠. 그리고 FA라는 값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은 x가 a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이 돼가지고 x가 a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서 px들의 총합으로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x라는 것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값이라고 하면은 x1, x2, x3 취할 수 있는 값이 1에서 6 사이의 숫자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pxi가 전부 다 6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예를 한번 좀 이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균과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이 취하는 대체적인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겠고 또한 분산을 통해서 평균 외적으로 평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포를 띠고 있는지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수학 모의고사를 쳤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도 쳤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싶다면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 성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평균을 보는 거.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평균만으로
평균에 더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평균만을 보고서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잘하는지 전부 다 못하는지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또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이따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평균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large x라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를 RV로 줄여서 나타냅니다.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small x1, x2 등등등의 값을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평균값의 정의는 xi라는 값에다가 pxi, xi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것에 대한 총합으로서 정의를 하고 이것을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expectation에서 e를 더해서 e 갈로하고 x 갈로를 브래킷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parentheses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xi, pxi를 기대치 또는 평균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서 x를 어떤 공정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룬의 값이라고 했을 때 이 값에 대한 기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에서부터 총 6까지가 있겠고 공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페어 각 눈이 나올 확률은 다 공통적으로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는 xi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서 xi 곱하기 pxi들의 총합을 계산해주면 시그마 6분의 i가 되어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눈의 값이 3.5가 된다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살펴봤고 좀 이따가 우리가 또한 분산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게임이 있을 때 이 게임이 공정하다는 것은 평균값이 제로가 되는 게임을 가지고 fair라고 이렇게 공정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면 만원을 내가 얻고 홀수의 눈이 나온다면 만원을 내가 줘야 된다. 만원을 주거나 만원을 받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때는 받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줘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되겠죠. 기대값이 제로가 돼서. 그렇지만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값이 2, 3, 4, 5, 6 나왔을 때는 받고 1이 나왔을 때만 준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어떤 양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하는 기대값이 제로가 되는 이러한 게임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이와 같이 정의를 했는데 평균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discrete random variable x가 주어졌을 적고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px라고 가정한다면 gx가 어떤 x에 대한 함수라고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gx equal x 제곱 3x의 5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또는 sin x 등등등의 어떤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갈로 gx는 gx 곱하기 px가 된다는 것이 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데피니션은 어떻게 됩니까? gx를 가지고 원래는 y 콜 gx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 y를 구하는 거죠. 이 y는 원래 데피니션에 의하면 시그마 yi 곱하기 pyi가 됩니다. pyi라는 것은 large y 콜 yi가 되는 확률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냥 이것은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그마 gxi하고 gxi, pxi하고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i는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i의 값은 옮겨주고 이 값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에 대한 평균은 이와 같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x라는 함수가 x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이라고 하고 gx를 주사위를 낳은 눈의 제곱만큼의 달러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주사위의 눈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면 1의 제곱인 1달러를 받지만 2가 나왔다면 2의 제곱인 4달러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x제곱에 비례하는 달러를 내가 돈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 공식에 따르자면 gx 곱하기 px 즉 1 곱하기 p1 즉 p1은 6분의 1이 되었다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p2, p2는 6분의 1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이 시어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의 공식을 사용해주면 AB가 어떤 컨스턴트일 때 2의 AX 플러스 B는 A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도 간단히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2의 AX 플러스 B는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스몰 x A 스몰 x 플러스 B 곱하기 px가 된다고죠. 그리고 이것을 전개해주면 x만 변수로 보고 여기서 시그마가 x만 변수로 보고 ab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ab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a px 플러스 b 곱하기 시그마 p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2x하고 같고 이것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죠. 그래서 2의 ax 플러스 b는 a 곱하기 2x 플러스 b 즉 AB가 상수일 때 AX 더하기 B에 대한 기대치는 A 곱하기 X의 기대치 더하기 B에 대해서 아주 공식이 자연스럽죠. 그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discrete random variable X의 probability mass 펑션이 이와 같은 도표 형태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놓은 횟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사위가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놓은 횟수라고 했을 때 동전이 앞면이 놓을 횟수가 0번 놓을 확률이 0.2, 한 번 놓을 확률이 0.5, 두 번 놓을 확률이 0.3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정하에서 x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라 이럴 때는 앞에 theorem에 의해 가지고 시그마 x제곱 곱하기 px가 해서 0의 제곱 곱하기 0.2 1의 제곱 곱하기 0.5, 2의 제곱 곱하기 0.3의 총합을 계산해주면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 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평균을 x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뮤라는 상수로 흔히 나타냅니다. variance of x라는 것은 기호로 x의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x에다가 확률 변수 x에다가 뮤라는 평균값을 평균값의 차의 제곱을 편차 제곱이라고 합니다. x-뮤를 편차라고 하고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치 평균값을 variance x의 분산이라고 부르고 분산의 루트를 취한 값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그마 x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시그마 x는 루트 베리언스 오브 x가 되겠습니다. 분산을 이와 같이 정의한 것은 2의 x-뮤 제곱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앞에 공식에 의하면 뮤는 상수죠. 2의 x-2뮤가 돼가지고 제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뮤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평균값의 차가 되죠. 그래서 해가지고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의 제곱을 해주면 편차 제곱의 평균하면 평균적으로 편차의 제곱이 얼마만큼 되느냐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루트를 채주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평균적인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값의 각각 평균과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x의 베리언스를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베리언스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베리언스를 구하기보다는 정리해 놓은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뺏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ax 더하기 b에 대한 베리언스는 a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오브 x가 됩니다. 이것은 앞에 공식인 앞에 배웠는 gx, egx equal 시그마 gx px라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베리언스 오브 x가 x ex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이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이 베리언스 오브 x는 이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전개해주면은 이 뮤 x 플러스 뮤의 제곱이 된다고. 여기서 이의 앞에서 배웠는 기대 시어럼을 사용해주면은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 시그마 요거 전체를 가지고 gx라고 보면 되겠어요. gx 곱하기 px가 된다고. 그래서 large x에다가 small x를 대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뮤 x 플러스 뮤 제곱 곱하기 px가 되겠고 시그마 x. 그래서 이 식 전체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small x가 변하죠. small x가 시그마에서 붙어가지고 small x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인만 변수로 보고 뮤는 상수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뮤는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상수 취급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그마 x제곱 px 마이너스 2배의 뮤 시그마 x px 플러스 뮤 제곱 시그마 px가 된다. 그죠? 이곳은 뭐가 됩니까? 이곳은 1이 되겠다. 그죠? 서빈덱스는 생략해서 x px의 시그마가 2의 x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죠? 2의 x는 뮤하고 같다. 그죠? 이곳은 2x 제곱하고 같다. 그죠? 앞에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뮤 제곱 더하기 뮤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x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이 되고 이것은 바꿔 적으면 이와 같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기대값 전체의 제곱. 그리고 방금 유도한 공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베리언스 오브 ax 더하기 b는 a제곱 베리언스 오브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비슷하게 양변에 루트를 치주면 표준 편차를 살펴본다면 시그마 ax 더하기 b는 a의 절대값 양변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겠어요.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편차 분산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표준편차와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도 엑셀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rge x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값이라고 했을 때 이 눈의 값에 대한 분산 variance of x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에서 6까지의 눈 값을 취할 수 있겠고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전부 6분의 1이 돼서 확률 분포표를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x가 취하는가? 그 다음에 x가 취할 확률. 확률 변수는 확률과 변수를 동시에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위에 확률을 밑에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베리언스를 한번 계산해 보면 베리언스는 공식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 앞에 배웠는 정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x 평균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고 2x 제곱은 앞에 공식에서 2gx가 시그마 g 스몰 x pxi p 스몰 x
large x equal x가 될 확률을 px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xi 이걸 x1, x2, x3 이렇게 보겠습니다. xi를 i로 둔다면 시그마 xi의 제곱 pxi 그래서 xi는 i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x1, x2, x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6분의 9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비슷하게 2x, x의 기대치 또한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xi, pxi가 되는데 이 값은 시그마 6분의 i가 돼서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리언스 오브 x의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6분의 91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12분의 3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리언스의 정의와 베리언스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산항률 변수 중에서 매우 중요한 예,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예가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이항분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항분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 Binomial Random Variable, 이항확률 변수 이렇게 직접 그대로 번역하면 이항확률 변수가 되는데 이항분포라고 한글로는 보통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어떤 시행에서 이럴 때 이러한 경우에 X를 N번 시행해서 N번의 독립적인 시행, 독립적인 시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행이 세 번째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총 N번 시행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large X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large X를 매기변수 n과 p의 순서상을 매기변수로 가지는 이항 확률 변수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x 물결 표시 bmp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간단한 예로서 주사위가 아니라 동전을 생각합시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동전을 10회 던져서 앞면이 놓은 횟수를 large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를 동전 10회 던져 앞면이 놓은 횟수 앞면이 놓은 것을 성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large x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앞면이 놓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죠? 매기변수. 확률, 뒤에는 확률입니다. n은 횟수. 총 10번 던졌기 때문에 b10,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확률 2분의 1이 한 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 앞면이 놓을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총 10회 시행했다. 이래 돼가지고 앞에는 시행한 횟수가 앞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확률이 뒤에 이렇게 매기변수로 파라미터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개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 부르기도 하고 두 개의 매개변수가 아니라 이 확률이 또한 이항분포 앞에서 우리가 이항정리 배웠다죠. 이항정리에서의 항과 유사한 형태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x가 bnp를 다룰 때 x equal i가 될 확률, i번 넣을 확률이 n 콤비네이션 i, p의 i성 1-p의 n-i가 된다. 즉 확률 p인 사건이 p가 총 i번 나타나고 i번 그 다음에 p가 아닌 사건을 q라고 합시다. q가 n-i번 그리고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q는 p의 부정입니다. p의 부정이라서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n개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이 있으면 나눠준다고 했죠. 그죠? n개를 일렬로 팩토리얼은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i개의 순서, i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 i개의 순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누어준다. 없는 것으로 본다. 나눠준다. i개의 순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n-i개도 또한 없는 것으로 봐서 순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요로 나눠주는 값이 바로 요거의 개수만큼 나타나는데 요거의 개수가 n choose r, n combination i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횟수 p가 i에 q가 n-i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p가 i번 일어나고 q가 n-i번 일어날 확률이 요거 된다는 거 pi 선 곱하기 q의 n-i 이렇게 돼서 라지 x의 값이 i가 나올 확률은 n choose i, p의 i서 1-p의 n-i가 된다. 물론 이제 스몰 i는 총 n번 시행했으니까 0에서부터 총 n번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x는 원래 우리가 배우는 공식에 의하면 시그마 x, px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확률의 총합이 되고 이것은 실제로 i 곱하기 n choose i p의 i 곱하기 1-p의 n-i i가 0에서 n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몰 x가 취하는 값이 되는데 취하는 값이 움직이는 범위가 0에서 n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np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증명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x는 n 곱하기 p가 되고 베리언스 오브 x가 또한 npq가 된다. q를 1-p를 q로 보면은 npq가 된다는 것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한 증명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고 나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좀 받아주면 되겠 그냥 팩트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항분포에 대해서 일단 확률 변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평균과 분산이 되는데 평균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분산이다. 평균은 n 곱하기 p, 분산은 npq, np 곱하기 1-p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상식과 맞는가 볼까요? 동전을 옆에 던졌을 때 앞면이 놓은 횟수를 라지 x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x가 b 12분의 1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앞면이 놓은 횟수가 5가 나와야 되는데 5는 10 곱하기 n 곱하기 p 10 곱하기 2분의 1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고 하죠. 베리언스가 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은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돼서 4분의 10이 된다고 하죠. 2분의 5,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 평균, 분산을 살펴봤고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여기 또 반복된다고 하죠. 동전을 10회 던졌을 때 앞면이 놓은 횟수를 라지 x라고 하면 px가 3, 즉 앞면이 3번 넣을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x 이퀄 위의 공식에서 총 n 자리에 10, i 자리에 3이 들어가서 그리고 앞면 한 번 던져서 앞면에 놓을 확률이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3성, 1-2분의 1의 10-3성 해주면 2의 7성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균값 또는 기대값 EX는 n 곱하기 p, n이 10이 되고 p가 2분의 1이 되니까 n 곱하기 p를 해주면 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variance of x는 npq, q가 되세요. 그래서 n이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는 무엇인가?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 random variable,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미적 분학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내년에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다 discrete다.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균과 분산인데 discrete random variable의 평균은 시그마 xpx, 분산은 원래 정의는 variance of x를 나타내고 x-mu의 제곱 mu를 평균이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공식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x제곱의 평균인 2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이항분포는 한 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이 P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n번 시행했을 때 이 x가 성공 횟수를 라지 x라고 나타냈을 때 이것을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평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escriptive Statistics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